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교 선생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주임치료사 이규호입니다. 요즘 이교 선생님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경이TV 구독자분들과도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올해 이교 선생님이 아빠가 되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4월에 아빠가 될 예정인데요.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설레고 그러면서도 책임감도 느낍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을 대비하여 다른 것보다도 체력과 근력을 길러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더군요. 체력과 근력까지 준비하다니 너무 훌륭한 아빠잖아요. 그 얘기는 육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 아빠들이 출산을 준비하며 따라할 수 있는 육아 대비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라떼는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자, 라떼는 육아하면 주로 엄마들의 담당이었죠. 일하는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예전과 달리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요즘의 추세,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는 부부관계뿐 아니라 아기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아주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육아는 여성에게나 남성에게나 많은 신체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증상으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실제로 저희 많이 보잖아요. 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출산 후에 어깨나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엄마 또는 아빠 환자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육아가 얼마나 신체적으로 힘든지 옆에서 체감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많은 아빠들이 처음에는 아기를 돌보는 일을 가볍게 여겼다가 실상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했다고 하시더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역시 일하는 엄마로서 남편과 육아를 함께 나눴는데요. 자, 하루 종일 반복되는 안기, 재우기, 기저귀 갈기, 특히 밤중 수유는 체력을 소모시키는 강도 높은 활동입니다. 근력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쉽게 피로가 쌓이고 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특히 허리와 손목, 팔의 손상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구나 이런 육아에 익숙하지 않은 아빠들에게는 평소 쓰지 않은 근육의 가사용이나 이 낯선 동작들이 더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육아로 인한 체력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는 가정 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교 선생님이 제안한 아빠들의 육아 대비 운동법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근데 엄마들도 같이 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네, 제가 아빠니까 아빠를 강조했지만 어머님들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부모 자신부터 체력을 기르고 근력을 강화하는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물리치료사 예비 아빠로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한 결과 예비 아빠들 그리고 현재 육아 중인 아빠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법을 준비해봤는데요. 저와 함께 육아 대비 운동 시작해볼까요? 오늘 소개할 운동법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 육아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불균형과 통증을 예방하며 평소 운동이 부족한 아빠들을 기준으로 일상 속에서 적용 가능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동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날 하체, 심폐, 그리고 화요일날 상체, 코어, 수요일날 손목, 상체, 유연성, 목요일 하체, 심폐, 금요일 상체, 코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서 틈틈이 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허리와 하체 강화 운동입니다. 스쿼트 3가지를 해보실 건데요. 육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은 허리와 하체입니다. 아기를 자주 안아 올리고 재우고 집안을 정리하는 등 허리와 다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동작이 많기 때문이죠. 스쿼트는 전신 운동으로 특히 허리와 하체에 유익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말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허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고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빠지지 않게끔 90도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초보자라면 의자를 뒤에 두고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빼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스쿼트가 끝까지 이제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내려가시면 좋아요. 10회씩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리를 양쪽으로 넓게 벌리고 와이드하게 스쿼트를 하는 것입니다. 발가락 쪽으로 무릎을 굽혀줍니다.
90도로 천천히 굽히며 엉덩이 뒤로 빼듯이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10회씩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강도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쿼트 홀딩인데요. 어깨 넓이로 똑같이 벌려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스쿼트하고 20초간 버텨줍니다.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가볍게 진행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팔과 어깨를 강화하는 덤벨 운동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안거나 젖병을 들고 수유할 때 팔과 어깨 근육이 필수적입니다. 덤벨 운동은 상체 근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한 2-3kg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kg짜리 덤벨로 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이두컬인데요. 등과 허리를 바로 세우고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로 덤벨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갑니다. 이때 이두근의 근력을 효율적으로 강화시키려면 내려갈 때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덤벨 하나만 들어주시고 이게 180도로 드는 거라면 약간 30도 정도 앞으로 들어주시고 팔과 아랫팔을 90도 정도 직각으로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손목 또한 굽혀지거나 벌려지지 않고 중립을 유지합니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지금 덤벨을 든 쪽으로 다리를 뒤로 뺍니다. 이 상태로 런지를 진행을 하는데요. 런지를 할 때는 뒷다리가 니은자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앞다리는 기역자로. 어깨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10개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해서 왼쪽 어깨가 약한지 오른쪽 어깨가 약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페셜 레이즈라고요. 무게를 한 1-2kg 정도 더 줄여셔야 할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양팔을 들어 양쪽으로 벌리는데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80도에서 30도 정도 앞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제 어깨 뒤쪽에 있는 날개뼈, 그러니까 견갑대라고 하죠. 그 견갑대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로 살짝 내려주면서 세워줍니다. 세워주는 힘을 딱 잡아주고 그대로 내려가셔야 되는데요. 올렸을 때 견갑대를 잡아주면 자세가 약간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이쪽으로 자극이 오시는 게 맞아요. 이쪽 근육으로 자극이 오셔야 됩니다. 등을 살짝 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천천히. 이번에는 코어 강화 운동인데요. 플랭크와 할로우 바디 홀드라고 하는 운동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려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지탱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플랭크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플랭크는 팔꿈치를 양쪽으로 붙여주시고 허리는 뒤로 이렇게 움직여 보셨다가 살짝 앞으로 그 상태로 딱 유지해서 그대로 다리를 들어줍니다. 날개뼈 견갑대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플랭크 자세가 어렵다고 한다면 무릎을 굽히시고 이렇게만 유지해도 코어 운동이 되고요. 20초부터 1분까지 능력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워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허리를 바닥에 잘 붙여줍니다. 그 상태로 앞으로 나란히 해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기의 강도에 맞게 다리를 든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20초부터 10초씩 늘려가면서 1분 그렇게 자기의 강도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손목과 손가락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육아 중 손목과 손가락은 거의 매일 사용됩니다. 특히 아기를 들고 있거나 육아용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립 강화기는 손목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팔꿈치에 붙은 이제 손목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덤벨을 통해서 굽힘근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덤벨은 3kg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어서 1kg 정도로 작은 걸로 가져왔고요. 손목의 굽힘 근육, 이렇게 굽혀주는 근육은 팔꿈치 안쪽 근육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다가 딱 올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도와줘서 같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10회씩 한 3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목 펴근을 위해서 운동하도록 할 건데요. 펴근은 팔꿈치 바깥쪽으로 근육이 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돌려준 상태에서 손을 잡아주고 내려갈 때만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 근육의 활성을 돕습니다.
이번에는 맨몸으로 상체 유연성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손목과 견갑골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안거나 재우는 과정에서 어깨와 등이 자주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도 뻐근해질 수 있는데요. 상체를 자주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운동들은 15초씩 양쪽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요. 손목 굽힘근 먼저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손목을 굽히는 근육은 팔꿈치가 안쪽에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근육을 늘려주려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도 해주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손목 평근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평근은 팔꿈치의 바깥쪽 근육에 붙는다고 했죠. 손가락을 굽혀주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15초 정도 지그시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견갑골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한쪽 팔을 가슴 앞으로 뻗고 반대편 손을 아래팔 쪽을 잡고 몸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팔만 뒤로 쭉 밀어줍니다. 마지막은 심폐지구력 향상 운동을 할 건데요. 육아는 체력의 기본입니다. 심폐지구력을 키우면 육아 과정에서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게 좋고요. 육아 전 쇼핑이나 산책을 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육아는 단순한 체력 소모를 넘어 아기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장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교 선생님과 같은 예비 아빠들 또는 지금 육아 전쟁이라는 행복한 전장에 계시는 아빠들에게 이 예비 아빠가 진심으로 준비한 운동법 소개해드렸는데요.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정보 주신 행복하고 멋진 예비 아빠 이교 선생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